한무제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한 명으로 그의 재위기간 동안 한나라는 대외적으로 크게 팽창했다. 그는 기원전 141년부터 기원전 87년까지 통치하면서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이끌었으며 특히 대외 팽창 정책을 통해 한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다. 한무제의 대외 팽창 정책은 주로 북쪽의 흉노, 서쪽의 서역, 남쪽의 남월과 남방, 그리고 동쪽의 조선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무제의 대외 팽창 정책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촉진되었다. 첫째, 그의 통치 초기에는 흉노의 침략으로 인해 북방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었다. 흉노는 한나라의 북방 변경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다. 이에 한무제는 흉노를 제압하고 북방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기로 결심했다. 둘째, 한나라는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 팽창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 셋째, 문화적 자부심과 정치적 야망도 한무제의 팽창 정책을 뒷받침했다. 그는 중국 문명을 널리 퍼뜨리고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하고자 했다. 한무제의 대외 팽창 정책의 주요 대상 중 하나는 북방의 흉노였다. 흉노는 한나라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으로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한무제는 흉노를 제압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여러 차례 수행했다. 기원전 133년 한무제는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전투를 통해 흉노를 압박했다. 특히 기원전 121년과 기원전 119년에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통해 흉노를 격퇴하고 흉노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군사작전은 한나라의 북방 변경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서쪽의 서역도 한무제의 대외 팽창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서역은 오늘날의 신장 지역을 포함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여러 소국들이 존재했다. 한무제는 이 지역을 정복하여 한나라의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장관을 서역으로 파견하여 서역의 여러 소국과 동맹을 맺고 한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장관의 서역 원정은 서역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실크로드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한나라는 서역과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으며 문화적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남쪽의 남월과 남방 지역도 한무제의 팽창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었다. 남월은 오늘날의 광동성과 광서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독립적인 왕국이 존재했다. 한무제는 남월을 정복하여 한나라의 영토로 편입하고자 했다. 기원전 111년 그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남월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한나라는 남방 지역을 안정시키고 남해와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었다. 또한 남방 지역의 정복은 한나라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했으며 특히 농업과 무역의 발전을 촉진했다. 한무제의 대외 팽창 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대상은 동쪽의 조선이었다. 조선은 오늘날의 한반도 북부와 만주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독립적인 왕국이 존재했다. 한무제는 조선을 정복하여 한나라의 영토로 편입하고자 했다. 기원전 108년 그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조선을 정복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한나라는 조선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동방 지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조선의 정복은 한나라의 동방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이후 한나라와 조선의 교류는 더욱 활발해졌다. 한무제의 대외 팽창 정책은 단순히 군사적 정복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군사적 정복을 통해 한나라의 영토를 확장하는 한편 외교적 교류와 무역을 통해 한나라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또한 그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한나라의 문명을 널리 퍼뜨리고자 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한나라의 번영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정복한 지역들에 대한 통치 정책 역시 한무제의 중요한 업적으로 꼽힌다. 한무제는 정복지에서 중앙집권적 통치를 강화하고 한나라의 문명과 제도를 이식하는 정책을 펼쳤다. 예를 들어 흉노를 정복한 이후에는 군현제를 도입하여 직접 통치하고 한나라의 법과 질서를 확립하려 했다. 서역에서는 군사주둔과 함께 교역로를 확보하여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했다. 서역의 여러 소국들과는 외교 관계를 맺어 한나라의 문화와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했다. 남월 지역에서는 한나라의 행정조직을 도입하고 농업과 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남방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지 주민들을 동원하고 새로운 기술과 농업 기법을 전파했다. 이는 남월 지역의 경제적 번영을 촉진하고 한나라의 남방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조선에서는 군사적 정복 이후 현지 왕국을 한나라의 행정구역으로 재편하고 지방관리를 파견하여 직접 통치했다. 이를 통해 조선 지역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을 도모했다. 또한 한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전파하여 조선 지역의 동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조선 지역이 한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무제의 대외 팽창 정책은 여러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한나라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다. 흉노, 서역, 남월, 조선 등을 정복함으로써 한나라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한나라의 경제적 번영이 이루어졌다. 서역과의 무역, 남방과의 교류 등을 통해 경제적 발전이 촉진되었으며 이는 한나라의 번영에 큰 기여를 했다. 셋째, 한나라의 문화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한무제는 문화적 교류를 통해 한나라의 문명을 널리 퍼뜨렸으며 이는 한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한무제의 대외 팽창 정책은 부작용도 있었다. 대규모 군사작전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으며 이는 한나라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전쟁과 정복 과정에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항우제의 말년에는 내정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한나라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론적으로 항우제의 대외 팽창 정책은 한나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그의 팽창 정책은 한나라의 영토를 크게 확장하고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기도 했다. 항우제의 대외 팽창 정책은 그의 강력한 지도력과 정치적 야망을 반영하며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